전준희의 선호투표 밀어주기 너무 이상했는데 어느 정도 정황이 파악된 것 같습니다. 시사타파 이종원 PD가 매우 중요한 취재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해당 관련자들은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도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꼼수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응? 뭐가 이상했냐? 당원 당규를 얘네들이 봐도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해야 되고 중앙위까지 가려 그러면 일단 최고위에서 통과되고 당무위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중앙위까지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 친청 의원들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우호적인 측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거든요. 이게 최고위를 통과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여러분들 최고위에서 당원 당규 개정안을 올리는 방법이 뭐냐? 이상하더라고. 여러분들 이번에 갑자기 전준희에서 뭘 발표했죠? 청년 최고위원회 만든다고 했죠. 이상하죠? 청년 최고위원 1명 선출한다 그랬죠. 이게 꼼수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1명 선출한다 그랬잖아.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청년 최고위원 몫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청년 최고위원을 막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는 그 어떤 조항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이라고 하면서 회의를 열 거 아니에요. 당무회의, 중앙회의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원 당규 선호투표제를 끼워 넣어서 이것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이 청년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 최고위원을 1명을 따로 뽑으려고 그러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돼요. 사실상 이건 거짓말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로는 청년 최고위원의 몫은 없어요. 여성 최고위원 1명 몫은 여러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응? 여러분들 이건 제가 보면 여러분 당원 당규 찾아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 중에는 1명은 청년으로 한다. 이 조항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전준희가 이거를 조항도 없는 거를 만들었다는 건 뭐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 당규 개정할 때 자연스럽게 선호투표제를 끼워 넣어갖고 이것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반민주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잘 보세요. 청년 최고위원 뽑는다는 조항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청년 최고위원을 전준위에서 뽑는다고 한다는 거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거나 분명히 하려고 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쿠데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때 개정할 때 지금 선호투표제를 같이 끼워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원래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쟤네들이 지금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원 당규를 개정 안 하고 선호투표제라는 거는 위법사항이고, 저거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가처분 소송 걸면 무효입니다. 제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저거 정청래 견제용으로 2중 3중 장치한 것 같아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선호투표제를 했는데도 정청래가 당선이 된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군가 가처분 걸면 이번 선거는 무효예요. 2중 3중 장치를 한 것 같아요. 그쵸? 2중 3중 장치를 해갖고 정청래가 돼도 가처분 걸어갖고 무효시키고, 물론 김민석이 돼도 누군가 가처분 걸면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힘이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 김민석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표의 윤곽이 일어나면 저쪽은 더 조직력이 크고 그러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면 밑에 의원님들 한병도 권한대행 그다음에 이학연 전준위원장에게 당원 당규대로 결선 투표 실시하라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분들은 도대체 방송을 듣는 거예요? 뭐예요? 황희두님 최고위 나와서 정민철 견제 이런 분들은 지금 방송을 듣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지금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목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 이것들이 선호투표제를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지금은 청년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청년 최고위원은 현재 민주당 당원 당규는 없어요. 그냥 1등부터 5등까지. 근데 만약에 6등의 여성 최고위원이 여성 후보 중에 1등이 6등이다. 그러면 이 여성이 남성 5등을 밀어내고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성 할당제는 있지만 청년 최고위원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얘네들이 청년 최고위원을 이번에 최고위에 넣는다는 건 뭐죠?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는 걸 시사한 거란 말이야. 그걸 시사할 때 선호투표제를 끼워 넣어서 얘네들이 같이 이번에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슬쩍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꼼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지금 아니 꼭 그래야만 되나? 이렇게 더럽게 선거 치르고 싶나? 안 그래요? 이렇게 더럽게 해서 선거 치르고 싶나? 저는 왜 이 방법이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법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법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다 찾아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들 25조 1항 가장 중요한 거 25조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어디 갔죠? 잠깐만. 여기 25조 봅시다. 이 25조 1항을 보시면요. 여기 보여요?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 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호를 따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알다시피 분리해서 선출하죠.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지금 분리해서 하죠. 왜 여기 보시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고자 하는 수가 9명 이상일 때에는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고민정이 나오면 4명이 되니까 중앙위에서 1명을 컷오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이 컷오프가 돼서 예상을 하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이 통과될 걸로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위원은 8명 이상 되고 예를 들어서 9명이면 중앙위에서 1명을 컷오프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3호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를 100분의 70, 즉 권리당원 투표를 70으로 반영하고 국민 여론 유효사를 30%를 반영한다. 현재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당대표 제3호 유효 투표 결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과반이 안 돼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하면서 2025년 6월 13일 지금 위한 결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지금 나오잖아요. 결선 투표 실시 등은 당규로 정한다. 그래서 쟤네들이 얘기하는 당규 몇 조냐면 66조. 제가 당규 66조를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죠. 당규 제4호. 너무 많아. 이거 봐요. 강령부터 해갖고 강령이 25까지 있고 이제 이게 당규입니다. 당규 제4호.
아니구나. 야, 당규 어딨냐? 당헌. 여기 있다, 당규. 4호 어딨어? 4호. 12호. 여기 당규 4호 당직 선출 규정. 하여튼 여기 찾아보세요. 나중에 다 있어요. 6개월 입당하고 6개월 당비 낸 사람 제 2장이잖아 이건. 이게 너무 많아갖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좀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규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는 이미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당직 성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8조 2, 48조, 45조, 48조.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48조 결선투표라고 돼 있죠. 분명히 돼 있죠. 결선투표는 경선 후보자가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한다. 결선투표는 3인 이상의 후보가 1차 경선 시에 최고 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로 결정한다. 돼 있죠. 여기 보세요. 48조 3항에 당규에 결선 투표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2차 경선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결선 투표자 시정 이후 1차 경선 공개하지 않는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지금 위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조승래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이 당원 당규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한 사람이에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죠. 조승래 사무총장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철회하든지 이거를 시행하려면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투개표 일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순회 경선을 하면 권리당원 투표에 대해서 개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제주도 경선이 끝나면 제주도에서 누가 1등, 2등, 3등 이걸 여러분들 계속 발표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발표를 못합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은 결선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거 당원당규 위반이다. 왜? 사무총장이 이런 당원당규를 만드는 그 자리잖아요. 이거 이대로 하려고 그러면 개정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지금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심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대로 전당대회 치르면요. 이거 무효선거입니다. 8월 17일 선호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원당규 위반이고요. 당규가 선호투표 48조 2와 결선투표 48조 3에 별개 제도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요. 전준희는요. 결선투표 대체 권한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머리에 두세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하경위는요. 결선투표를 대신해서 선호투표대로 할 권한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결선투표제 안 하고 선호투표제 한다고 발표한 게 이하경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선호투표제를 한다라고 하면서 당원당규를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후보 등록 30일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후보 지금 후보 등록이 7월 17일까지거든요. 그러면 6월 17일까지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어야 돼요. 바꾸려 그러면.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남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후보 등록 30일 전에 확정을 해서 바꾸는 새로운 전대룰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후보 등록 최종 시한이 7월 16일, 17일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그 선호 투표제를 하고 싶었어도 6월 17일 전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 당규를 개정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 어차피 무효다 이대로 가면. 모든 지역을 순회 경선하면서 정청래, 박찬대 득표율이 각 지역별로 토요일, 일요일별로 드라마를 썼잖아요. 발표가 네, 쭉 맞아요, 되면서 맞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네. 흘러왔어요. 그래서 선호투표한 기억이 우리는 없어. 없죠. 자, 여기가 팩트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들이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을 그냥 들고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최근까지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 임기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했는데 전당대 룰 관련해서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라는 걸 실무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했대. 이렇게 해서 네. 당원 당규상 결선 투표밖에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고 설명을 자세히 하고 나왔는데 네.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실무진 중에 어느 누가 작년에 적용하려고 했던 시행규칙에 있었던 선호투표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년에 그러면 전당대회 선호투표제가 적용하는 게 타당했냐? 타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당원 당규 위반 사안이었어. 왜냐하면 당원과 당규에 당대표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선호투표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당원 당규 위반이었어. 만약에 실제 적용이 됐다면 작년에 사달이 벌어질 뻔했어. 그런데 공교롭게 후보가 2명만 나와서 선호투표제가 적용이 안 됐을 뿐이야. 재선거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어 사실은. 자, 그거를 일단 하나씩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원 규정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거 뭐라고? 녹색이라고 해야죠? 네. 제 사항 녹색을 한번 보십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이 집행기관 관련해서 사항을 보면 당대표는 제3호에 이제 투표 결과 이게 쭉 얘기합니다.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요게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반영된 규정이에요. 그러면 네네. 이 6월 달은 누구냐?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을 할 때야.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당원의 못이 바뀐 거예요. 당원은 당규보다 더 헌법 같은 거예요. 우리 국회로 따지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 네네. 당의 헌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당규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자, 당규를 한번 보실까요? 당규의 제4호에 이렇게 딱 돼 있어. 이를 보세요. 저 파란색으로 써 있는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을 한다. 딱 규정돼 있죠. 네. 이를 위한 결선 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 당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 네. 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구체적인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이것도 끝에 보면 작년 6월 9일이에요. 그때 정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당원을 바꾸면서 당규를 같이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게 이제 있어. 그러면 명확하게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 실시하는 걸로 그 기준의 구체적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규정이 네네. 돼 있어. 당원과 당규. 그러면 왜 선호투표가 헷갈렸냐면 자, 당규 4호 당직 선출 규정을 보면 선호투표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게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예. 자, 선호투표는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인 이상의 당직을 후보를 선출할 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내랄까요? 전체적인 규정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이제 당대표 때 적용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당직에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근데 실제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걸 적용합니다. 이따 그거 설명해 줄게요. 왜 적용했는지. 자, 그런데 사항을 보세요. 마지막에. 요게 중요한데 저 키워주세요. 저 5항이 아니라 4항. 저 노란색으로 있는 거 윗줄 잘못 칠했는데 제작진들이 사항을 보시면 선호투표 개표 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전
중간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냐면 이걸 잘 해석해야 하는데 이 얘기는 원샷 경선일 때는 선호투표 조항이 적절한데 네. 순회 경선처럼 중간중간에 개표 결과를 하는 거에는 안 맞다. 그러네요. 그래서 안 맞네요. 중간중간에 하는 거는 선호투표를 적용하지 마라. 네. 이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네. 명확하게? 네. 이해됐죠? 예, 예. 우리 장인수 기자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여기 이명수 기자를 데려왔어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죠. 자, 이거야.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왜 이따 설명하지 왜 적용하는지 아세요? 원내대표는 몰라요. 원내대표 당원의 여론조사 20% 반영하게 돼 있잖아. 네. 당원 여론조사, 당원 투표 20% 반영하게 돼 있잖아. 원내대표 뽑을 때. 근데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당원 투표 또 다시 하면 과반이 없어. 그러면 하루 이틀 또 투표 기간에서 그 다음에 의원들 모아서 다시 1, 2등 뽑아야 하거든. 과반을 넘겨야 하는 거니까 규정에. 네네. 결선 투표 방식으로 하면 당원 투표를 별도로 하고 의원들도 투표를 따로 해야 돼. 그러면 이틀이든 3일이든 걸려. 네. 물리적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의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당원 투표할 때 선호 투표를 적용을 해버려. 그래서 1순위 표로 먼저 계산하고 과반이 없을 때는 선호 투표 한 거를 그 다음에 저 결선 투표 효과처럼 1, 2등 뽑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그렇게 적용한 거야. 원샷 경선이니까 중간중간에 순회 경선을 하지 않으니까 원내대표 선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결선 투표 규정입니다. 여기서 결선 투표 명확히 있습니다. 자, 결선 투표 이 조항을 잘 보세요.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1차 경선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는 선호 투표 똑같아. 네. 중간에 공개하지 않는다. 단 여기가 중요해. 당무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작년에 6월 9일 날 된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순회 경선 같은 걸 도입할 때 당무의 의결로 순회 경선 때 중간중간에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의결. 당무에서 의결하면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관례적으로. 네네. 이해되시죠? 결선 투표는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순회 경선 때 중간중간 득표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나 순회 투표는 결선 투표를 열어놓은 반면에 순회 투표는 안 된다라고 네. 당규에 명확히 정확히 규정돼 있다는 거예요. 못이 밖에 있다는 겁니다. 자, 원내대표 관련해서 5페이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장 띄워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원내대표 선출 방법 그 밑에 쭉 내려주세요. 제일 밑에 선호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 되어 있잖아. 아까 원샷 경선이니까 이거는 네네. 순회 경선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완벽 이해 네.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당원 당규 자체가 당 대표는 결선 투표하고 과반 나올 때까지 네. 그 외에 원내 대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호 투표를 할 수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이거 딱 있다. 취지네. 그냥. 그렇지. 예. 왜냐면 원샷 경선이니까. 근데 당 대표 같이 지금 우리 순회 경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선호 투표를. 그렇죠. 근거 규정이 없는 거야. 당헌 당규 위배 상황이야. 그러면 네. 당헌 당규 위배 상황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근데 오늘 최고위원이 열렸대 낮에 아침에 예.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네. 그렇죠. 선호투표 당원 당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해요? 몰랐어. 최고위원들이 당헌 당규 위배 상황인지 몰랐는데 조승래 사무총장 이건 당헌 당규 위배입니다라고 오늘 그 인터뷰도 하고 막 글도 올렸잖아요. 네네. 그냥 그게 네. 대문자가 실렸잖아. 이게 찾아본 거야. 보니까 당헌 당규 위반이네. 할 말이 발견한 거야. 없어요. 첫째 발견한 거. 두 번째.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에 전당대회는 이건 왜 그랬지? 실무자가 그렇게 올려도 작년에 보니까 그 당헌 당규 위배 상황이었는데 선호 투표를 마침 후보가 2명만 나와서 적용 안 해서 문제가 안 됐을 뿐이야. 아, 이게 이제 발견된 거야. 그리고 어제 전준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토요일, 일요일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게 3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순회 경선이 이루어지거든 지역별로. 그런데 토요일 날 개표를 늘 했잖아. 토요일 날 경선하고 그날 까잖아. 그 예, 재미잖아. 그렇죠.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네. 관심을 증폭시키잖아. 근데 모아서 일요일 날 한 번씩만 개표를 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거야. 이것도 난리가 난 거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황명성 최고나 이런 사람들도 이거 말이 되냐. 원래 주말 드라마 쓰려면 그날 그쵸. 결과를 네. 발표해야 사람들이 관심 갖지. 토요일 날 거를 발표 안 하고 일요일 날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고 이상하잖아. 이상해요. 그리고 보니까 순회 투표는 당규상 이 중간중간 개표를 못하게 돼 있네? 그런데다 이건 당헌 당규에도 당대표는 결선 투표만 돼 있네? 손을 들은 거지. 이상하다. 이렇게 된 잘못하면 거야. 누더기가 될 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급 제동이 걸렸고 제가 알기로는 8시에
전준희가 다시 뭐 열린다고 해요. 뭐 4시에 기획본가 다시 열렸고 오늘 8시에 최고위원회의가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8시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이건 통과 안 됩니다. 왜 통과 안 되냐면 지금 최고위원들의 성향 분포를 일단 얘기를 드리면 흔히 얘기하는 정청래 당대표와 입장을 같이 하는 분이 4분이 계세요. 일단 뭐 다 아는 거니까 오면 해드릴게. 이성윤 다 알잖아. 그렇죠. 문정복. 문정복. 네. 그다음에 그 청년 박지원 평당원으로 됐던 청년 박지원 최고. 그 김제 쪽에 이번 보궐선거 됐던 네네. 그분 평당원 후보로 해갖고 됐잖아 한 자리. 네네네. 그다음에 박규환 전략지역 일학에서 경북 대구 경북 대표격으로 임명됐던 박규환 네. 최고. 이 4명이 정청래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김민석 최고하고 같이 하는 분이 황명선 그리고 강두구 2분이에요. 이현주 사퇴했어. 아, 그렇죠. 그럼 4대 2지. 중간에 네. 누가 끼어 있냐? 한병도 원내대표. 뭐 중립적이라고 치자고 일단. 그럼 4대 2대 1이야. 근데 한병도 대표는 뭐 상황 보고 합리적인 쪽에 손을 들어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무리할 필요 없지. 설령 한병도 대표가 만약에 김민석 쪽에 강두구 황명선 쪽에 손을 들어준다 해도 4대 3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지금 흐름은 5대 2 분위기고 그 황명선 최고 같은 경우도 이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니까 저녁 회의에서 이거는 번복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그러면 이건 삐 채택 안 되고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게 참 재밌는 해프닝이에요. 이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 계시는데 야. 정당 안에서의 이 당원 당규가 이런 식의 해프닝을 빚는다는 게 당 안에 법사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참.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 결선 투표가 되면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정청래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게 유리하지 제도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선호 투표는 자초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봤는데 일단 근데 이제 민감했던 건 뭐냐면 순회 경선이었어요. 그 김민석 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거는 왜 선호 투표로 밀어붙이려고 했냐면 아까 순회 경선을 할 때 중간에 개표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선호 투표를 만약에 채택을 했으면 이게 당헌 네, 당규에 네. 명확히 돼 있었다면 만약에 당대표 규정에서 결선 투표도 할 수도 있고 선호 투표도 할 수 있다. 당대표 선거 만약 이렇게 당헌 당규에 돼 있었으면 순회 중간에 선호 투표는 저 개표 결과 공개를 못 하게끔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순회 경선에 효과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순회 경선 지역이 충청이고 그다음에 PK란 말이야. 네. 근데 충청에서 정청래 후보가 예비 후보가 1위 할 가능성이 높거든.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자기 고향이기도 하고 그거를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배경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당헌 당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 당무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금요일이 후보 등록이야. 목요일 금요일이. 그럼 16일 전에 끝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전에 끝내야 돼. 근데 이렇게 민감하게 그 첨예하게 당내 지지층 간의 갈등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규정을 번복하면서 그리고 순회 경선이라는 방식을 확정을 지었는데 당일 개표를 했던 게 관례인데 민주당의 과거 네. 역전 드라마 경선 드라마 흥행을 썼던 관례인데 이것조차를 만약에 깜깜이 선고를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발표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김민석 쪽에서 노렸던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 순회 경선의 효과를 최소화시키려고. 요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 사실 순회 경선 일정이 나오기 전에 이런 룰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선호투표제를 해보면 어떨까, 그냥 몰아서 개표를 해보면 어떨까를 만약에 제안했다면 그런 정치적 셈법은 없었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네. 순회 경선 일정들이 다 발표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상황은 제가 객관적으로 설명한 거고 오늘 3시에 또 재밌는 얘기가 이지은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지은 네. 대변인. 이지은 대변인이 정청래 캠프에 잠재 캠프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아서 각 캠프가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각 캠프에 돕는 사람 중에 변호사 출신들 모여라 이렇게 했대 3시에. 근데 이지은 위원장은 다 이걸 숙지하고 갔는데 혼자 왔더래. 아무도 안 왔대. 에?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정청래 후보 단독으로 등록하나? 이번에 아무도 안 어. 왔으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찾아보고 이거는 당원당이 없고 이거 가봤자 개쪽 탄다 잘못하면 회의에. 그래서 안 가게 했나? 모르겠지만 어. 이지은 위원장 아까 통화했는데 자기 혼자 왔대. 아무도 없어서 자기는 한 40분 동안 설명하고 나왔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회의 노쇼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당대표 후보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근데 지금 아. 다들 이 아까 뭐 1일 1박침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정해놨어야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니, 내일 그거- 모레인데 아니, 전당대회가. 나는 실무자지만 전준위에서 이거는 결정을 할 때 이거 당원 당규 위배상 아닌가 찾아서 꼼꼼히 결정을 했었는데 이거를 안이하게 대체했어. 그러니까 네. 이걸 그런 거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했다는 게 1차 의결 자체가 이거 모순이에요. 맞지 않고 그쵸. 그러면 그때 이미 당원 당규를 이거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돼. 어제 당원 당규는 없지만 이게 바람직하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검토 의견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검토를 안 한 거야.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최고위에서 2차 8시 회의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고 두 번째는 청년 최고위원제 그 부분에 자 이해관계 득실관계는 결선투표로 가면 이런 현상은 있죠.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컷오프 통과한다. 고민정 후보가 통과할지 누가 통과할지는 모르겠는데 한 분이 통과한다면 결선투표가 있으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은 중간에 1, 2 후보한테 표 주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지지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하실 거야. 3위 그렇죠. 후보가. 그러나 한 중간쯤 지나면 아마 표가 1, 2 후보 중심으로 쏠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끝까지 네. 보통 3위 그렇죠. 후보한테 계속 갈 가능성 없잖아. 그럼 3위 후보가 10% 그전에는 여론조사하면 10% 넘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막상 레이스에 돌입하면 1, 2 간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1, 2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확실히 생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되게 그럴 것 같잖아요. 박빙 네. 싸움이 되면. 네. 박빙 싸움이 아니라 1, 2등 간에 뭐 차이가 꽤 난다면 3위 후보도 계속 지지할 명분이 생기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번 상황은. 그래서 3위 후보 표가 그렇게 당락을 좌지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1, 2 후보가 굉장히 초박빙 상황이 되면 3위 후보 표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결선 투표를 하면 3, 4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온라인 당원들 투표하는 거 한 이틀 보장하고 이틀 반이야 이틀 보장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틀이면 끝나기 때문에 TV 토론 하루 붙이고 한 이틀하고 4일째 바로 가능한데 처음에는 체육관 선거 생각했는데 또다시 큰 데로 분리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조승래 사무총장 이미 물러나기 전에 대안을 얘기하고 왔대 실무자들한테.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면 큰 데로 또 빌릴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그럴 때는 국회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면 된다. 기자들 다 불러놓고 TV 네네. 생중계하게 하고 거기서 수락연설하고 개표하면 된다. 축약해서 그전에는 과반이 만약에 안 넘었을 때는 그래도 뭐 TV 토론 TV에서 다 생중계하니까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다. 들어보니까 그게 맞겠더라고. 큰 체육관 안 빌려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간들 단축할 수 있으니까 3, 4일 뒤에는 할 수 있다. 결선 투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는 것 같고요. 청년 최고위원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청년 최고위원제도 의결을 했는데 39세로 할 건지 45세로 할 건지 그거 아직 안 정했잖아요. 그리고 여성 최고위원처럼 하나의 쿼터를 줄 건지. 네.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은 7명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명직 2명, 선출직 5명으로 돼 있는데 선출직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 최고를 주게 돼 있잖아요. 네. 여성 최고를 준다는 거는 당규에 규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4명 남자들 4명이다. 아니 남자가 꼭 4명이라는 보장 없어요. 여성이 2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선출직 4명 네. 그다음에 여성은 반드시 1명이 포함된 4+1이 돼 있거든. 네네. 근데 만약에 4명 중에 청년을 1명 넣는다면 한 자리가 또 줄어드는 거야. 선출직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더 줄어드는 거야. 몫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지명직 최고에서 한석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명직 최고 2석 중에 당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 이게 영남을 뜻하는 거죠. 대구 경북을. 한석은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석은 반드시 전략 지역의 사람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해야 돼. 그게 지금 박규환 최고거든. 네네. 그러면 나머지 한석은 자동방으로 청년 최고를 해야 하는 그렇죠. 상황이야. 근데 그것도 규정이 있어야 돼. 아까 전략 지역도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여성 최고를 하나 준다는 것도 당규에 있거든. 그러면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당규 개정 사항이에요. 당규 전에 최고위에서 통과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들의 아까 분위기 자체는 이건 졸속이고 없는 제도고 이게 갑자기 왜 들고 왔냐. 일각에서 뭐 정민철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리고 김민석 후보께서 예비 후보께서 총리께서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을 어제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또 트위터에다가도 오전 일찍 글을 올렸죠. 올리고. 그걸 이제 전주에서 받아 안았단 말이에요. 네. 청년을 뭔가 배려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게 꼭 한 자리를 확실히 주는 게 맞아? 막 이런 등등은 이제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선왕설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럴 수는 있잖아요. 전준희가 청년 최고위원제는 이번 저 전당대회는 좀 논의가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기 당대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기를 뭐 권유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당대표 선거 나올 때 나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내 임기 중에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이거를 뭐 지명직 최고위 한 자리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두겠다라든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자기가 그 비전 제시한 다음에 당대표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개정을 하면 돼요. 쉽게 설득을 해서 당원들하고 당무위원들, 중앙위원들 설득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공약을 내세우고 그런데 충분한 공론화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며칠 남지도 않은데 당규에도 없는 상황을 갑자기 청년 최고위원제를 이야기를 꺼내고 전준희가 의결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뜨아한 거예요. 이것도 그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음. 누구를 위한 자리 아닌가? 그리고 이게 아까 이때 당규를 신설을 해야 돼. 그 최고위 동의를 얻어야 돼. 의결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제에 대해서도 냉랭하다.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일단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청년들은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또 주변 미터를 활용해서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 청년들에게 뭐 투표 가중치를 줘서 거기에서 이 투표권에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보단 조금 더 뭐 책임성이나 아니면 균형감 그리고 대표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의결권자로서의 자리를 한 자리 주는 것은 필요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청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자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당에서 하는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냄새가 좀 나는 거잖아요. 누가 헛기침 한번 하면 자꾸 전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이상함을 느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 자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원 중에 청년들에게는 모두 피선거권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기회 평등으로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아닌 거죠. 이제 왜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청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결국 이거는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출마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의도 두시 청년은 뭡니까? 이 여의도 두시 청년이 이제 뚜렷한 직업 없이 이 정치권에서 이제 본인들이 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적 활동만 하고 뚜렷한 생계 활동을 직장을 별도로 가지고 없는 있는 친구들이 아닌 청년들이 네, 아닌 그렇죠. 이게 좀 일상에 우리가 보는 보통의 청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거나 직업 정치 네, 그렇죠. 2시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2시에 그렇죠. 세상 아닌 여의도에 2시에 있는 당산동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혜연처럼 2시에 당산동에 있는 그렇다면 제가 당장 사표를 내고 최고위원 안돼 네, 저도 당장 사표 내고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 여의도 두시 청년들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전준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청년 당원들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평등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냐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선거 때마다 좀 이런 식으로 당에서 청년팔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청년들을 좀 더 서럽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요즘 이번에 전당대회가 그동안 이렇게 전준희 꾸리면 약간의 옥신각신은 있는데 이렇게 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전준희 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코앞에 그러니까요. 두고 큰 틀을 막 손대버리잖아요. 대개는 네. 쟁점을 좁혀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있더라고. 그 전략 지역들 1인 1표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논의를 했는데 최저 수준으로 주는 쪽으로 방향은 약간 있대. 가중치를 최저 수준으로 준다.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면 영남권인데 예. 강원 포함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뭐 1.2라든가 1.1이라든가 뭐 이런 최저 수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규정은 있어요. 그때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산점 얼마나 주냐가 민감하게 그게 맞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1인 1표 정신에 안 맞지 않느냐 네. 가지고 당원들 불만을 당연히 제기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반영을 해서 최소화하는 쪽으로는 고민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